어머님도 나이 드셨으면 알아서 조용히 좀 계세요. 차가운 며느리의 말에 거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인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 말수는 굳어진 얼굴로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시댁 행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했던 걸까?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둘러싼 음모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가을 서울 근교 성남시의 조용한 단독주택 골목길입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김말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70세의 말순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갈비 2kg, 배추 한 포기, 무 1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까지. 장바구니가 무거워 팔이 아팠지만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니 힘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거실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며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말순에게는 이 가족 모임이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만이 말순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뿐이야. 말순이 혼자 중얼거리며 갈비찜을 끓이고 있을 때 현관 대문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아들 이동현이 아내 박선영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인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마치 말순을 골칫거리처럼 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보는 그런 시선이었죠. 응, 왔구나. 선영아, 고생했어. 길이 막혔지? 말순이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저 아이는 날 그렇게 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동현이를 잘못 키웠나? 동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차리셨네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말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수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동현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한 달에 한 번, 이 가족 모임 때뿐이었거든요.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고요. 오후 2시쯤 둘째 아들 이성현과 막내딸 이진이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성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대 미혼남이었고 진이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네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진이뿐이었어요. 괜찮아. 너희들 보는 게 얼마나 기쁜데. 이런 거라도 해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 나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말순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도 나이 드셨으면 이제 좀 알아서 조용히 계세요. 매번 이렇게 고생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일요일에 쉬고 싶거든요.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현과 진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기도 했죠. 마치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그저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가족은 자주 모여야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 언제 이렇게 모이겠니? 형제끼리도 얼굴 보기 힘들잖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슴 한편은 서늘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아이들 교육비와 집값,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동현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계속했고, 선영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어머님은 혼자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학원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어요. 선영의 말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누가 도와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애들 뒷바라지 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가족 분위기를 더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는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견뎌냈잖아.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선영이 눈을 굴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나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어머님은 집도 있고 재산도 있으시니까 편하시겠지만요. 그 말에 동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혹시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따라 선영이가 더 차갑구나.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구나.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선영의 차가운 시선과 동현의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에 꺼낸 돈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저 아이들에게 나는 돈줄일 뿐인 걸까? 하지만 말순에게는 한 가지 든든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재개발 예정지 땅 300평과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은행에 예금된 적지 않은 돈까지. 모든 것이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살아생전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해서 애들 키웠으니 이 모든 게 당신 거야. 애들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나눠주고. 그 말을 믿고 말수는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야.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거겠지. 말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말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동현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선영이도 갈수록 차갑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말수는 긴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 이게 뭐지? 말순이 중얼거리며 식탁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잃지 않았지만 일어나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우유를 가져다 주려다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어디 아파? 김할머니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말순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조금 높긴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니 충분히 쉬시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진이가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말순이 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든 건가? 몸이 말을 안 듣네. 동현과 선영도 저녁 무렵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진이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동현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번거로움이 더 느껴졌어요. 선영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기 검진 좀 받으시고 건강관리 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면 우리도 당황스럽거든요. 말수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이가 대신 화를 냈습니다. 형수,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아프신데.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선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동현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동현이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 모임 때가 아닌 평일에 아들이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응,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왜 왔니? 말순이 의아해하자 동현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말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는 괜찮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만약 이번처럼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동현은 선영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우리가 알아본 요양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대요. 거기서 건강관리 받으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선영이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 나는 아직 정정한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해? 말순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요양병원은 옛날과 달라요. 호텔 같은 곳도 많고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어요. 동현이 설득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30년 넘게 산 집인데 왜 떠나야 해? 그러자 선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우리도 일이 있어서 매일 돌봐드릴 수는 없고. 누가 돌봐달라고 했니?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현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만약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우리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동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현과 선영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 아이들이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며칠 후 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요양병원 얘기했다며요? 정말 가실 거예요? 잘 모르겠다. 동현이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말순이 망설이자 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직 혼자 생활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제가 자주 들러서 확인할 테니까 그런 곳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동현이 또 찾아와서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진이는 젊으니까 모르지만 나이 든 분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결국 말수는 일주일 후에 요양병원을 견학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현과 선영이 차로 데리고 간 그곳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죠? 선영이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말순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동현과 선영이 요즘 들어 유독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도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선영이 넌지시 물어볼 때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말수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현과 선영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유하던 것이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해져요. 선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가 낯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공손했는데 요즘은 아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동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니? 말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요. 이대로 가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동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만 살리면 다 갚아드릴게요.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2천만 원만. 아니, 1천만 원만이라도요. 동현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영도 나타났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어머님, 저희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정말 급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말수는 결국 통장에서 1천만 원을 뽑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동현이 꺼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혹시 재산 정리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산 정리? 말순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유언장 같은 건 말이에요.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요. 선영이 거들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면 정신도 흐려질 수 있고. 말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정신이 흐려진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동현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말순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저 아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야.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현과 선영이 요양병원 관계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실버타운 요양병원 상담사 김미영입니다. 40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괜찮으면 가시고 아니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동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달라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서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그 말에 선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면 감당할 만하죠? 집 관리비며 생활비 생각하면.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돈 한 푼 쓰기 아까워하던 선영이 갑자기 월 200만 원짜리 요양병원을 권하다니요.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가 돌아가고 나서 동현과 선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요. 동현이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니?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데. 말순이 의문을 표하자 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한 번 쓰러지셨잖아요. 다음번에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우리도 불안해요.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동현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말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결국 말수는 일주일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입원 전날 밤 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동현이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어떡하니? 나도 나이가 들긴 했나 봐. 말순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형이 요즘 들어 갑자기 왜 이러는지.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귀찮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 진이의 말에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 싶어서. 엄마,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 회사 어렵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니? 형수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받았다고. 진이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이 자신이 준 돈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요양병원 가시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동현과 선영은 말순의 짐까지 미리 챙겨놨거든요. 마치 말순이 거부할 수 없도록 기정사실화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동현이 백미러를 통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말순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시설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사 박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평소보다 많은 약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전에 먹던 약이랑 다른 것 같은데. 말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상태에 맞춰서 새로 처방해 주신 거예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도 있고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면제? 나는 잠도 잘 오는데 왜? 말순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 씨는 이미 물을 내밀고 있었어요. 나이 드시면 숙면이 중요해요. 약 안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꼭 드세요. 말순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멍해졌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명료했을 생각들이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됐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사무직원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약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보험 관련 서류예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비비며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게 뭔 서류예요? 잘 안 보여서. 그냥 보험 서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머리는 흐릿했지만 직감적으로 이 서류가 단순한 보험 서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말순이 서류를 밀어내자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급한 서류라서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요. 그래도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말순이 고집하자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이 면회를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고 표정도 심각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시고 계세요? 동현이 물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말순이 말을 시작하자 동현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보험 서류일 거예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읽어보고 싶은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어머니, 요즘 약 드시니까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태도가 의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서류는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상했거든요. 동현아, 혹시 너희들이 무슨 말순이 의심스럽게 물으려는 순간 선영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병원 생활은 어떠세요? 선영이 평소보다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선영아, 너희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지?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과 동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동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뭘 꾸미겠어요? 그냥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그들의 대화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선영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면회가 끝난 후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동현이랑 선영이가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이 병원도 뭔가 수상해. 다음 날 말수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흐릿했던 시야도 선명해지고 생각도 정리됐습니다. 역시 그 약이 문제였구나. 왜 나한테 그런 약을 먹이는 거지? 오후에 또다시 사무실에서 부르더군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못 끝낸 서류 처리하러 왔어요. 오늘은 꼭 해주셔야 해요. 말수는 이번에는 정신이 맑은 상태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서류는 보험 서류가 아니라 재산 관련 서류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재산 처분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둘러댔어요. 아, 그건 나중을 위한 준비 서류예요.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한 준비라니 누가 이런 걸 준비하라고 했어? 말순이 화를 내기 시작하자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분이 요청해서. 가족? 누구?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때 간병사 박 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약 시간 지났는데 안 드셨네요. 약은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이 서류는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 말순이 분노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다른 직원과 속삭였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너무 작은 소리라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일단 방으로 돌아가셔서 쉬세요. 약 안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박 씨가 말순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나는 정신이 멀쩡해. 말순이 소리치자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진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말순은 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진이야, 여기가 이상해.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재산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고. 뭐라고요? 재산 서류요? 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재산 처분 동의서 같은 거였어.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형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동현이가 요즘 들어 너무 달라졌어. 그리고 선영이도.
엄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이가 허락할까? 그 아이가 나를 여기 있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형 허락 받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동현과 선영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이 요양병원도 그들과 한패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아들이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수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이야,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엄마. 오늘 당장 모시러 갈게요. 준비해 두세요. 진이가 말순을 데리러 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이 어렵습니다. 간호사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보호자인데요. 그리고 환자 본인이 원하잖아요. 진이가 따졌지만 간호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 당시 주 보호자로 등록된 분은 이동현 씨입니다. 그분 동의가 있어야 해요.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환자인데 내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감옥이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간호사장이 말하자 진이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 형한테 연락하세요. 엄마가 나가겠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해요? 결국 병원에서 동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30분 후 동현이 선영과 함께 급히 달려왔어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동현이 말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치료? 무슨 치료? 나한테 이상한 약 먹이고 재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 게 치료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현과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특히 선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서류라니. 동현이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어요. 거짓말하지 마. 재산 처분 동의서 가져와서 서명하라고 했잖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진이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 모르게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동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이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요. 약도 안 드시고 이렇게 흥분하시고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내 정신이 언제 이상했다고? 어머님,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잖아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선영이 교묘하게 말했어요. 진이가 분노했습니다. 형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이야, 너는 몰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동현도 거들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치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요. 안녕하세요. 김말순 할머니 담당 의사 박진우입니다.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상태요? 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최근 들어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장애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소스라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요? 할머니, 어제도 없는 일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약도 안 드시고.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없는 일이 아니야. 정말로 재산 서류 가져와서 서명하라고 했다고. 말순이 억울해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피해망상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말이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런 진단을 내리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언제 검사를 했는데요? 입원하신 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이 인지 검사도 했고요. 나는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 말순이 항변했지만 의사는 환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둘러댔어요. 동현과 선영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동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형, 뭔가 이상해요. 엄마가 집에 계실 때는 아무 문제 없으셨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치매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진이야, 현실을 받아들여.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 선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70세면 아직 젊은 편인데요.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진이가 따졌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약을 먹이려고 했구나.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동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이야. 약 안 먹으니까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진정제를 준비해 주세요. 진정제? 왜요? 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흥분하고 계셔서 위험합니다. 아니야. 진정제 안 맞을 거야. 말순이 소리치며 진이 뒤로 숨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현과 선영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이요. 봐요, 저 상태로는 혼자 계실 수 없어요. 선영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안 됩니다. 환자 상태상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진이가 맞서자 동현이 나섰어요. 진이야, 그만해.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게 좋아. 형은 도대체 왜 그래요?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말순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동현아, 너 혹시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지? 순간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동현과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고 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요양병원 보내놓고 이상한 약 먹이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고. 다 내 재산 때문이잖아. 선영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신가 봐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내 돈 1,000만 원 가져간 것도 알고 있어. 말순이 폭로하자 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형, 정말이에요? 동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국 말수는 진이의 도움으로 그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현과 선영은 끝까지 반대했고 의사도 퇴원을 말렸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이와 함께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말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구나. 진이의 원룸으로 온 말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진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진이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말순이 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안도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이 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진이야, 어머니를 어디로 모셨어? 당장 병원으로 다시 모셔와. 동현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형,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억지로 보내려고 해요? 너는 몰라.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 진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형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거야? 그럼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고 이상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현이 다시 말했어요. 진이야, 현실을 봐. 어머니 나이가 70이야. 언젠가는 누군가 관리해줘야 할 일들이야. 관리?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미리 재산 관리를 해요? 아, 그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동현이 말끝을 흐렸어요. 진이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형이 정말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이가 동현의 회사 상황을 알아본 결과 이미 몇 달 전에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엄마, 형 회사가 이미 문 닫았어요. 그런데 형은 계속 회사 다니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비투성이에요. 은행 대출도 못 갚고 있고. 그래서 엄마 재산을 노린 거예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선영이 혼자 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이런 좁은 곳에서.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잖니. 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정말 급해요. 집도 경매 넘어가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도와주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말순이 웃었어요. 나를 요양병원에 쳐넣고 이상한 약 먹이면서 가족이라고?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정말로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재산 서류 가져온 것도 오해야? 선영이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어머님을 돌볼 의무가 있어요. 치매 진단서도 있고. 치매 진단서? 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네, 병원에서 정식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해야 해요.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어머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도 치매 때문이에요. 그 말에 진이가 분노했어요. 형수, 그런 식으로 조작해서 엄마 재산을 뺏으려는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선영이 나간 후 말순과 진이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저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말순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이야,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어. 유언장이요? 응, 원래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숨겨뒀는데, 이제는 꺼내야 할 것 같아. 말순은 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재산은 세 자녀가 공평히 나누되 특히 막내딸 진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도록 할 것. 엄마, 이걸로 저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진이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동현이를 잘못 키운 걸까?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잘못된 거예요.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며칠 후 동현과 선영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는 말순을 경악시켰어요.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동현이 치매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인지능력 저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야 해요. 말순은 그 진단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잖아. 내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동현과 함께 온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이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에요. 동현과 선영이 그 유언장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선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일단은 유효해 보입니다. 선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치매 환자는 재산 처분 능력이 없어요. 치매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진이가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형, 엄마를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받게 할 거예요. 공정한 검사로요. 동현과 선영이 당황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조작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정식 진단이 나왔는데. 선영이 급하게 말했지만 진이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정정하세요. 제가 매일 보고 있으니까 알아요.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동현과 선영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부도 숨겨진 빚, 그리고 조작된 의료 기록까지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요양병원 CCTV 영상에서 말순이 명확한 정신 상태로 서류 서명을 거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피고인들이 치매라고 주장하는 환자가 이렇게 명료하게 판단하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나요? 진이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간병사 박 씨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동현 씨 부부가 미리 와서 부탁했어요. 어머님께 수면제를 많이 드리고 정신이 흐릿할 때 서류에 서명 받으라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말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동현은 머리를 푹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 및 협박 미수입니다.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허위 의료진단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의뢰합니다. 말수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동현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어요. 동현아, 내가 내 아들이라서 참았지만 이제는 법이 심판할 거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현이 무릎까지 꿇었지만 말수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용서는 하늘이 할 일이고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선영도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버텼지만 결국 모든 게 무너졌어요. 시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으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말순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들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 적어도 뒤통수 맞을 일은 없으니까. 그날 밤 말수는 진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 법정 싸움이 끝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진이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말순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 말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진이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재개발 예정지 땅은 결국 팔게 되었고 그 돈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요즘 매일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했어. 말순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둘은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말순이 직접 심은 상추와 토마토, 고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토마토가 정말 잘 자랐네요. 진이가 빨간 토마토를 따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내 손으로 기른 게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말순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말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동현과 선영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동현이 형이 또 편지 보냈어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사과 편지예요.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깊이 상처받았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엄마 마음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말순 씨 마을 경로당에서 요리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 씨 요리 솜씨가 동네에서 소문났거든요.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지난번 마을 잔치 때 만드신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다 배우고 싶어 하세요. 말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요리 교실이 시작되고 나서 말순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경로당에 가서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를 했어요. 말순 씨, 이 갈비찜 양념이 뭐예요? 정말 맛있네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말수는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 동현은 법정 판결 이후 모든 걸 잃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현 혼자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형, 엄마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려요. 성현이 동현을 만나 조언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동현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현이 혼자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현이 대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말순은 아들을 보자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들어와. 말순이 짧게 말했어요. 거실에 앉은 동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랬니? 왜 어머니를 그렇게 속였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가 망하고 빚에 쫓기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돈만 보였어요. 동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쳐넣고 이상한 약을 먹이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현은 계속 머리만 숙였어요. 말수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동현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한 일도 변하지 않고. 말순이 천천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어머니,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 내가 진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 동현이 돌아간 후 말수는 진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형을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와 신뢰는 다른 거야.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믿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말수는 마을에서 요리 명인으로 불리게 됐어요. 경로당 요리 교실은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말순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새로 온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선생님은 무슨, 그냥 말순이라고 불러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동현이는 아직 멀리 있지만 언젠가는 진짜 아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진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마을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마을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내가 뭘 했다고. 그냥 함께 지내는 거지.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계시는지.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가꾼 텃밭에서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평화와 사람들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